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9일차 리눅스 수업을 또 이어서 갈 거고요. 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PHP를 이용해서 좀 정적인 컨텐츠의 한계를 느껴보고 이제 동적인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수업이 종료가 됐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 계정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계정을 미리 만들어 놨고, 이 계정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데이터도 좀 넣어보고 테이블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얘를 출력해 보는 것까지 좀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저는 서버 컴퓨터를 지금 켜놓은 상태고요. 켜놨으니까 푸티로 접속을 할 수 있겠죠? 얘 또 안되네. 뭐가 바뀌었어? 꼭 이렇게 첫 접속이 한 번씩 튕기네요. 자, 이렇게 푸티로 지금 접속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어차피 사실 얘를 들어와서 할 게 아니었어요. SQL 로그를 바로 켜줘야 돼요. 물론 얘로도 가능은 하지만 불편하니까 우리가 이걸 사용하기로 했었죠. 자, 우리 거 DB로 연결을 해 주도록 하고요. 아니다, 이거 말고 아예 새로 만든 걸로 들어가죠. 이거는 삭제해버리고 새 연결. 우리가 어제 계속 테스트하던 게 사이트 3 계정이니까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새 연결 사이트 3 192.168.56.103. 이제 계정은 사이트 3이고요. 비밀번호는 12313. 포트 그대로 갈 거고, 네,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이러면 얘는 이제 사이트 3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밖에 다룰 수가 없어요. 그쵸? 이 사이트 3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일단 그 어떤 테이블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린 이 쿼리문을 그대로 좀 가져올게요.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는 저는 어제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두도록 하고요. 테이블을 바로 만들어 볼게요. F9 눌러서 실행시켜주고 테스트 데이터 3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조회를 해보면 3개가 잘 들어있죠. 데이터 3줄 잘 들어있는 상태인데, 자,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까지는 만들어 놨으니까 얘를 꺼내오기만 하면 돼요. 그죠? 푸티로 가서 자, 일단은 사이트 3 폴더로 한번 가볼까요? cd 웹 사이트 3 퍼블릭. 자, 여기에는 구구단.php랑 index.html이 남아있는데 하나 만들겠습니다. 빔 list.php. 아티클 리스트라고 그냥 PHP 파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코드를 좀 적어 내려가면 돼요. 제가 어제 이거 그 PHP 코드 쓴 거 설명 안 드렸었죠. 얘 쓰고 나서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어제 한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될 거고 추가적인 게 플러스 되는 상황이니까 얘 만들어 놓고 얘 하나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이트 1이 아니잖아. 3이죠. 얘는 그냥 문법입니다. 문법. 그리고 지금 제가 빔으로 그냥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다른 툴 가지고 만들고 나서 내용 복사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어제 했던 것처럼 에디트 플러스 써도 돼요. 저 그냥 다른 거 키기 귀찮아서 그냥 이걸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능률은 이게 별로죠. 일단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따라 치시고 계셨나요?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안 따라 치셔도 되는 거긴 한데 지금 이거 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얘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했던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비슷한 형태로 뭔가 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일단 여기 맨 위에 있는 얘는 이거는 색깔을 이거 잘 보이세요? 이게 나으려나? 뭐가 나으려나? 이게 나을까? 이걸로 하죠. 자, 이 첫 번째 줄 메타라고 하면서 캐릭터 셋 들어가 있는 얘는 인코딩이에요. 우리가 어제 처음 해볼 때 구구단.php 만들어서 구구단.html 이런 거 만들어서 할 때 단이라고 하는 한글이 제대로 안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 제대로 나오게 하려고 인코딩 부분 하나 추가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꺽쇠 물음표 php 라고 했고, 이게 닫히는 부분이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꺽쇠로 시작해서 물음표 php 그리고 물음표 꺽쇠 닫기로 끝나면 그 사이에 있는 사용된 이 문구들이, 이 텍스트들이 다 PHP 문법 안에 갇힌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태그로 열었다, 꺽쇠로 열었다 하면 이 안에는 PHP 문법을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쭉 써내려 간 건데, PHP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얘를 봤을 때 뭔가 유사함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거 아닐까? 라고 유추가 가능할 정도로 거의 비슷하죠. 언어들이 결이 다 똑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변수 하나 만든 거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변수를 만들 때 자바는 데이터 타입을 정하고 C도 데이터 타입을 정해요. 파이썬은 타입을 아예 안 정하죠. 근데 얘는 변수를 만들 때 달러를 붙여요. 그냥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변수 만든 거고, 이 변수 안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값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언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대충 다 느낌이 오시겠지만 함수 실행문의 형태죠.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 써있는 127.0.0.1 이거 로컬호스트랑 같은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DB에 연결되기 위한 자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변수에 넣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DB, 연결될 DB가 어디에 있는, 로컬에 있는 사이트 3 계정이고, 잠깐만, 이게
사이트 3 계정이고 비밀번호는 이거고 얘는 사이트 3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거야 라고 정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세팅을 한 거고 이 정보를 db_con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온 얘는 이게 낫겠는데, 자, 이 밑에 온 SQL이라는 이거는 이제 자바 기준으로 보면 약간 문자열과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죠. 쌍따옴표로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엮어놨어요. 그런 거예요. 변수 하나 만들어 놨고 이 변수에 이런 값들을 넣어 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PHP 같은 경우도 변수를 만들 때 달러를 붙이기 때문에 얘도 따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를 넣어도 숫자를 넣어도 그냥 달러 붙인 변수로 만들어서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SQL,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날려줘야 될 쿼리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거 RS라고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얘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결과예요. 결과. 이 쿼리를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날릴 건데 날리고 나면 어떠한 결과가 남을 겁니다. 그 결과를 받아줄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커넥션, 이 db_con이라고 하는 이 접속 정보죠. 어떻게 보면 어떤 IP에 어떤 계정으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라는 이제 접속 정보를 가지고 인자로 넘겨줬을 때 얘가 접속을 해요. 그리고 이 뒤에 SQL이 왔죠. 그러면 이 SQL에 적혀있는 이 쿼리문을 날려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려준다는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날린다 라는 말은 이겁니다. SQL 로그에서 우리가 작성한 쿼리 놓고 실행시키면 결과 나오죠. 네, 이거를 대신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실행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SQL 로그라는 툴까지 올 필요가 없고 그냥 알아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다 입력해 놓고 F9 블럭 씌워서 F9 누르는 거랑 얘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접속하고 쿼리 날려주는 것까지가 얘가 하는 일이고요. 그 결과로 남은 값을 이 변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파이썬과 유사하죠. 리스트 객체 만든 겁니다. 이거 자바도 리스트, 파이썬도 리스트, 그냥 리스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얘는 그냥 변수니까.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while문 반복문이겠죠. 사용법이 조금 달라 보이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얘는 그냥 이 결과들을 RS가 어떤 결과를 남아서 갖고 있을 거잖아요. 이 결과가 하나든 하나가 아니든 그냥 순서대로 여기 있는 결과들을 한 번씩 다 돌려요. 처음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돌릴 때마다 각 반복문이 한 번씩 반복이 될 때마다 이 아티클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그 값을 넣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만약에 아티클스 안에 데이터가 3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첫 번째 데이터 여기다 꽂아놓고 이거 실행, 두 번째 데이터 꽂아놓고 이거 실행, 세 번째 데이터 꽂아놓고 이거 실행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데이터 없죠. 그럼 얘가 이때 널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식 부분이 얘 널이네? 그럼 얘는 false야 라고 인식을 해서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것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다 돌려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들 만약에 3페이지짜리 책이 있대요. 첫 페이지를 보고 넘겼어요. 몇 페이지예요? 2페이지죠? 넘겼어요. 3페이지죠? 끝났죠? 더 이상 넘길 게 없죠? 그럼 그냥 끝나는 거.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알아서 있는 만큼 돌려주고 없으면 더 이상 없으면 그냥 빠져나온다. 그래서 아티클스한테 순차적으로 모든 데이터 결과를 넣어주는 작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출력문이에요. 아티클스를 출력하겠다. 그냥 출력문입니다. 자, 이 결과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걸로 보죠. 우리가 192.168.103에 사이트 3이면 8012 3이었나요? 얘였나? 얘는 4네요. 이겠네요. 2에 있는 article list.php 우리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화면에 결과를 보여주겠죠. 이렇게.
제가 이거를 좀 맞춰서 보여드리면 이게 낫겠다. 깨지네. 이게 그나마 좀 깔끔하네요. 자,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순서대로 출력이 된 거예요. 0번, 1번, 2번 쭉 출력이 된 거고, 각각의 ID, REG 데이트, 뭐 업데이트 데이트, 타이틀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오는 데이터는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 데이터랑 동일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4 추가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게시글 하나가 추가가 됐겠죠. 자, 이러고 나서 얘를 새로 고침해보면 하나 더 나온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고, 그 가져온 데이터를 화면에 그려준 겁니다. 그 그려줄 때 지금은 뭐 디자인적인 요소나 이런 거는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게끔 간단하게만 한번 짜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건 몇 점이야? 요 안에 이런 거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버티컬바로 하죠. 버티컬바 하나 넣어주고, 지금 이만큼을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버티컬바 붙여넣기, 예, REG 데이트, 그리고 타이트, 이런 식으로. 자, 뭔가를 입력을 했고요. 저장하고 나갔어요. 이제 얘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골라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지금 아까는 그 방금 전 상황에서는 여기에 있는 거,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다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번호, 날짜, 제목 딱 이렇게 3가지만 나오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꺼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보여줄 때 지금 여기서 사용한 이 ULLI라고 하는 간단한 HTML 태그를 활용하면 이 태그로도 이런 결과들을 얻어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아까 제가 꺽쇠 시작했고 물음표에 PHP가 쓰여 있고, 그 다음에 물음표에 꺽쇠가 닫히면 이 안에 들어가는 이만큼이 다 PHP 문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열렸고 여기서 닫아요. 근데 이만큼을 지금 PHP 문법으로 썼어요. 근데 얘는 보시면 열었고 여기서 닫아버려요. 어차피 지금 PHP 문법 쓰려고 얘 또 열었는데 중간에 닫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이 PHP 문법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보여드리죠. 자, 이거를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가 없어요. 자, 이렇게 했다고 보면은 애초에 지금 에러가 나고 있네요. 뭔가 에러라고 보기, 이게 에러인가 싶겠지만 이거는 에러입니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냐면 지금 PHP 문법을 사용하려고 여는 태그가 꺽쇠로 시작했고 물음표에 PHP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그게 여기서 닫히기 전에 이 우측 꺽쇠가 여기도 쓰였네요. 그쵸? 이거는 이 li는 HTML 문법이에요. PHP 문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문법들이 겹쳐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했던 방식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귀찮으니까 이렇게 다시 들어갈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만큼까지 일단 PHP 문법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 밑에 오는 li 얘는 그냥 HTML 문법을 사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는 꺽쇠로 또 열려서 물음표 찍혔죠. 이거는 PHP에서 변수 가져다 쓸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도 PHP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꺽쇠로 갇혀 있잖아요. 이만큼씩 이렇게 가둬놓고 문법을 사용을 한 거고 여기는 또 HTML 문법 사용이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이 PHP 문법을 다시 제대로 닫아주는. 그러면 얘는 이제 for each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반복문 같죠? 실제로 반복돼서 결과가 나오고 있었고 그럼 이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 HTML 결과 플러스 PHP에서 사용되는 그 변수 값들 가지고 반복문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바 웹 개발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요. JSP 안에서 자바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얘랑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더 나아가서 스크립트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나 뭐 jQuery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뭐 리액트, 앵귤러, 뷰 이런 것들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런 걸 만들 때 이제 CSS라고 하는 얘는 이제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캐스케이트였나? 아무튼 스타일 시트예요. 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사용된 UL이라고 하는 HTML 문법과 LI라고 하는 HTML 문법 얘네들을 이쁘게 꾸며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애들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HTML도 썼고요, DB도 썼죠. 그리고 얘는 안 썼지만 얘도 쓴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썼죠 우리? PHP도 썼죠. 자, 이러면 이것들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게 웹이다. 근데 이 PHP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종류가 많았으니까 뭐 자바, 파이썬, C 다 상관없는 거고 서버 사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언어들이면 다 가능한 역할이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빈도수가 높고 간단한 거 찍어낼 때는 이제 생산성이 좋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PHP를 한번 맛만 본 거예요. 지금 얘 문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막 이해하고 이거를 막 앞으로 쓸 수 있게 만들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 건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화면을 얻었어요. 만약에 디자인이 이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놨던 게시물들을 쭉 보고 있는 거죠. 1번 글부터 4번 글까지 순서대로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일 때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PHP 문법이나 HTML을 사용해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게시물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런 프로그램 설치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여기서 실제 쿼리문 날려서 그 검색 결과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어쨌든 우리가 작성해 놓은 게시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로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런 게 가능한데 이제 개발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거나 아니면 뭐 관심도 없거나 혹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거 설치해서 이거 누르시면 보여요, 제가 만든 게시판이에요, 이렇게 게시글 보시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네? 뭐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잘못 들었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DB에 저장되어 있는 게시글들 얘를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뭘 사용했다?
HTML을 사용을 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또 뭘 썼다? 네, PHP라는 걸 사용해서 DB를 접속하고 얘를 통해서 HTML 구성을 해서 화면을 그렸다. 그리고 얘는 이제 하진 않았지만 CSS가 접목이 되면 더 이쁘게 꾸밀 수가 있다. 자, 근데 여기까지 HTML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얘는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 애인가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안 되죠? 이 세 가지만 갖고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것도 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여기 들어오셔서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이거 해야 돼요. 사용자가 실제로 보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게 엔진X가 필요하다, 웹서버가 필요하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실제로 사용자가 들어와서 보기 위해서는 엔진X가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웹서버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건데, 이 웹서버도 사실은 보여주는데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엔진X로 요청을 보내고 그 응답을 받아서 이쁘게 보여줄 친구, 브라우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수많은 웹사이트들 거의 다 이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도 있고 좀 불필요한 걸 제거하고 더 간단하게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웹을 구성하는 구조예요.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서버 사이드 언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우리 현재 마리아DB, MySQL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뭘 써도 상관이 없다. 지금 오라클을 써도 되고요. 오라클은 이제 유료니까. 그리고 티베로 아니면 포스트그리 여러가지 DB들을 그냥 아무거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MS SQL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DB도 있어요. 그런 것들 종류가 엄청 많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쓰면 되고, 이제 화면 구성 같은 경우는 얘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실제 HTML 형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인 거지, 기본적인 태그, 화면을 구성하는 것들, 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엄청 유명한 사이트죠. 이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자, 이런 거 다 HTML 태그예요. 얘네들도 이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화면 구성이. 이건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도 다 그래요. 그래서 얘는 빠뜨릴 수가 없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웹서버가 하나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웹서버에 실제로 접속을 할 브라우저, 여기에는 크롬도 있고 사파리, 엣지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실제로 웹사이트 하나가 완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브라우저에 관련된 부분은 개발자가 정하는 영역이 아니죠. 얘는 사용자가 본인 입맛대로 사용하는 영역이니까 얘는 그래도 좀 한 단계 뒤로 무시를 하더라도 이제 개발자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이만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잠깐 이거는 녹화를 잠깐 종료를 하고요. 분명히 서버 사이드 언어는 파이썬도 되고 C도 되고 다 된다고 했어요. 심지어 지금 PHP 전세계 80% 이상 PHP로 만들어진 사이트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항상 이 기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자, 일단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파이썬도 C도 자바도 PHP도 서버 사이드 언어로서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더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나라가 지정하고 있는 풀스택 과정, 얘네들은 항상 웹을 바라보고 있어요. 기준이 웹이에요. 웹, 앱 등등 여러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항상 기준은 웹입니다. 그럼 웹을 기준으로 봤을 때 파이썬과 C보다 자바가 특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파이썬, C 얘네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 알겠다. 근데 PHP는 왜 빼?
이거 그렇게 많이 쓴다며 도대체 왜 빼?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언어가 많이 발달해 오기 전에는 사실 이제 뭐랄까 애초에 만들어져 있는 할 수 있는 기능들의 한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PHP를 가지고 간단한 페이지들을 찍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생산성도 좋고 범용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PHP를 막 우와 하면서 배우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략 대충 한 10년 전? 15년 전쯤만 해도 뭐 개발 공부하겠다, IT 공부하겠다 라고 학원에 가면 PHP 배웠어요. 자바 안 배우고. 그때는 그랬어요. 더 오래됐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게 이제 변하고 있는 거예요. PHP로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들,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은 그냥 만들어진 거고 이제는 새로 만들어지는 웹들은 다 자바 베이스를 가지고서 만들 수 있게 지금 변하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나 과정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과정의 가장 큰 원인은 웹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도 이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분야는 아니긴 한데, 이제 앱 같은 경우가요 지금 이렇게 만든 앱, 웹이죠. 이거 네이버 웹사이트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 앱이에요. 이거 앱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 가능해요. 잠깐만요, 이게 너무 작은데? 너무 작은데? 좀 큰 애로 볼까요? 아이패드 에어? 미니? 비슷하네? 자, 어쨌든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들어봤을 법한 그 핸드폰 기종들이 막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환경에서 이 웹을 열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얘는 앱은 아니죠. 근데 앱 환경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개발자가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될 거는 딱히 없어요. 그냥 우리는 웹을 만들 대로 만들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완전한 어플리케이션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다르긴 하죠.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iOS 뭐 이런 이제 아예 좀 깊게 어플리케이션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뭐 코틀린이라는 언어도 있고 주로 쓰는 게 여러 가지 좀 차별성이 생기긴 하는데, 우리가 만드는 웹도 결국에 앱 환경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같이 병행해서 만들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 자, 여기서 이런 거 검색도 다 돼요. 로그인도 다 돼요. 다 가능합니다. 디바이스 환경에서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어떤 웹사이트 딱 들어갔을 때 앱이 따로 만들어져 있으면 앱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데스크탑처럼 보기인가? 뭐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로 제가 실무를 할 때도 이제 앱을 별도로 만들지는 않을 건데 앱 환경에서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달라 라는 얘기가 있어서 웹 환경에서 접속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사이트의 형태를 띄게 만들어 주고, 앱 환경, 디바이스 환경에서 접속을 했을 때는 이 메뉴 구조를 좀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만들었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데, 이 디바이스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약간씩은 다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스크립트에 클릭 이벤트를 건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나중에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클릭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야 되면 클릭 이벤트를 걸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웹 환경에서 거는 클릭 이벤트랑 앱 환경에서 거는 클릭 이벤트가 약간 다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 특정 상황에 놓였을 때 좀 다른 함수를 사용해야 되거나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를 더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좀 소개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런 과정을 배우게 될 거고, 웹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이런 과정을 배우게 될 거고, 이제 실제로 화면을 띄우는 것도 해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리눅스잖아요. 이건 알겠어. 이렇게 과정을 배워야 되고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럼 리눅스는 도대체 왜 배우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풀스택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리눅스 1 끝자락에도 몇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한 이 설정들, 이 세팅들 다 할 수 있으면 됐다, 여러분들 사실 리눅스는 다 배웠다, 이런 얘기 드린 적 있어요. 다 배운 거예요. 지금 웹서버 세팅했고 웹으로 띄우는 것도 다 했죠. 그리고 DB 연결하는 거, 뭐 PHP 사용하는 거 다 했죠.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 리눅스로 할 수 있는 거 기본적인 세팅은 다 배운 거고, 이제 만약에 나는 PHP 싫어요, 자바 할래요, 그러면 얘 자바 설치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CentOS 7 자바 설치. 제가 수업 페이지에 제공을 해드렸지만, 이거 제공해 드리면서도 항상 드렸던 말씀이 구글에 치면 나와요. 저도 구글에 있는 거 가져왔어요. 그죠? 자바로 이게 그 서버 사이드를 구성을 할 거다, 그럼 자바 설치하고, 내가 DB를 MySQL 안 쓰거나 딴 거 쓸 거다, 그럼 그거 설치하고, 이렇게 검색해 보면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 이거를 한 번 더 할, 아니다. 자, 제가 지금 고민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먼저 쉬는 시간을 좀 일찍 가졌다가, 쉬는 시간 동안 제가 고민을 좀 해결하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6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